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요새 날씨가 또 요상하네요. 그죠? 갑자기 막 춥더니 이번 주는 갑자기 또 막 기온이 확 올라가가지고 출근 시간에 맞춰서 두꺼운 옷을 입고 나오면 퇴근할 때는 그 두꺼운 옷을 꼭 손에 들고 나오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귀찮아요. 그래도 이제 감기에 걸리면 안 되니까 최대한 옷을 좀 잘 챙겨 입고 다니는데요. 감기가 오기 전에 슬슬 좀 시동을 건다 싶을 때부터 제가 비염약을 먹어놨더니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독감 주사를 언제 맞아야 되나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번 주에는 사실 계속 일상생활이 조금 잘 안 돼가지고 이 상태로 독감 주사 맞으면 진짜 크게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 하면 제가 예전에 독감 예방 접종을 한번 맞았다가 진짜 독감처럼 너무 많이 아팠어가지고 제가 코로나 백신을 처음 맞았을 때도 거의 하루 반 정도를 인사불성으로 지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방 접종을 좀 세게 받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생각이 나서 사실 합창 공연만 아니면 독감 주사를 일부러 맞고 싶진 않았거든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제가 지난번에 왜 독감 주사는 건강증진센터나 가족보건의원이 좀 저렴하다고 하더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을 때에도 확실히 가격이 달랐거든요. 그렇게 다 전화를 해보고 회사 근처에서 접종을 하려고 보니까 뭐가 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 마감 주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계속 바빴고 그래서 결국 이번 주에도 독감 예방 접종을 하러 병원을 못 갔어. 근데 마감이 끝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 어차피 지금 연차도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요새 합창 연습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일요일에 연습을 하고 오면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월요일에 연차를 쓰자. 월요일에 아침 일찍 독감 주사를 맞고 타이레놀을 빨리 먹고 하루 종일 누워있으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 근처에 독감 예방 접종하는 병원이 있나 검색을 해서 전화를 했는데 글쎄 회사 근처보다 더 저렴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접대 찾아봤었던 거리는 멀지만 가격이 저렴했던 가족보건의원보다 더 싼 데가 바로 집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집 근처의 병원을 알아봤으면 더 빨랐겠다 싶더라고요. 여튼 그래가지고 월요일에 연차를 썼고 지금 독감 주사를 맞으러 갈 예정이고요. 여러분도 날씨가 더 이상해지기 전에 독감 접종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 합창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 공연자랑 스태프들이 그 공연장 안전 교육을 들어야 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연락이 오자마자 조금 시간이 괜찮아가지고 바로 안전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 왜 이렇게 영상 보고 넘기고 마지막에 뭐 테스트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그 안전교육들 있잖아요. 그게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저도 걸린 시간을 보니까 한 55분? 이렇게 적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때 빨리 안 해놓으면 나중에는 정말 시간을 따로 내서 해야 된다라는 걸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안전교육 이수증을 받아오세요라고 공지가 올라오자마자 제가 첫 번째나 두 번째 정도로 이수증을 빨리 전달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저랑 또 저의 방송에 출연을 해주셨던 두루미님 두 명이 제일 먼저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분 아니면 제가 제일 먼저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교육을 100%다 듣고 뒤에 나오는 뭐 테스트 이런 것도 치고 그리고 이제 이수증을 발급을 받아야지 했는데 그 안전교육을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약간 수강평가처럼 뭔가 설문을 작성을 해야 이수증이 나온다는 걸 나는 몰랐던 거야. 그래가지고 혼자 또 왜 이거 발급이 안 되냐고 뭐가 문제냐고 이것저것 계속 눌러보다가 제가 사실은 큰 화면이 아니라 노트북 그 작은 화면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설문 부분이 적혀있는 아래 부분이 안 보였던 거지. 그래가지고 왜 안 되냐 이러면서 스크롤을 막 휙휙 돌리다가 하단에 그 설문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그것까지 하고 나니까 이수증 발급이 되더라고요. 하여간 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좀 차분하게 이렇게 살펴봤으면 좀 순서대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래도 제대로 발급을 받아서 저희 아는 언니들 단장님께 무사히 이수증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방송에서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 날이 거의 없는 것 같긴 해요. 늘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데 진짜 이번 주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번 주는 저뿐만 아니라 저의 주변인들도 좀 많이 다 같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강남역 집회에 다녀왔었는데 이번 주는 여대의 공학 전환을 두고 여대 학내에서 큰 시위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계속 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이번에는 좀 여러 가지 이유로 시위 현장에는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 온라인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뭐 인스타 라이브를 켜시면 그거를 계속 켜놓고 본다거나 아니면은 그 뭐 트위터 RT 공유 아니면 뭐 기사 댓글 아니면 뭐 청원 서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한 좀 많이 했고요. 정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고 특히 저처럼 이렇게 감정이 빨리 과몰입이 되는 예민한 사람들, 예민이들은 현생이 좀 더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잠깐 모든 것들을 멈추고 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 힘든 와중이지만 그 제 지인 중에서는 이 상황이 너무 견디기 힘드셔서 뭐 카톡이라든지 SNS 자체를 조금 아예 중단을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괜찮아지면 다시 오겠다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잠깐 거리를 두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물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대 공학 전환 반대에 힘을 보태주고 계시는 분들이 겁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겁이 나고 너무 힘들지만 연대를 해주고 계시는 분들을 너무 응원하고 있고 그래도 어쨌든 내가 일상을 살아내야 우리가 하는 여성운동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어떤 한순간에는 너무 알 수 없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할 때도 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할 수 없는가? 여대에 여성들만 다니게 해달라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끽해봐야 전국에 몇 개나 된다고. 어쨌든 저도 조금 보다가 마음이 힘들다고 생각을 할 때에는 그냥 미련 없이 핸드폰을 엎어 놓기도 했었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여자대학이라고 해봤자 일반 대학 7개, 전문대학 7개, 총 14개가 있다고 해요. 가나다 순으로 좀 나열을 해보자면 일반 대학이 광주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그리고 전문대학이 경인여대, 배화여대, 부산여대, 서울여자간호대, 수원여대, 숭의여대, 한영여대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짐송님과 비욘세님도 이번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팟캐스트 비욘세에서 같이 해주셨는데 저도 여대 시위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두 분이 대화하시는 거를 들으니까 공학에서의 여자는 여자이지만 여대에서의 여자는 사람이다 라는 게 또 새삼 느껴졌고요. 여대가 생기게 된 이유를 또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은 여대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건 조금 또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이번 여대 시위를 지켜보면서 저는 전문대를 나왔어요. 전문대를 나왔는데 그냥 고등학교 다니듯이 짜주는 시간표대로 그냥 다녔어가지고 대학 생활이라는 거에 그렇게 큰 의미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나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옳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경험을 좀 해봤다면 이렇게 정말 쫄보 어른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규모로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동덕여대, 그리고 성신여대, 광주여대, 그리고 교수의 성범죄를 규탄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서울여대,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여대 학생들, 그리고 여대 학생들에게 응원을 보태주고 있는 공학의 여학생들,
까지 모두 응원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힘들고 지치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나는 내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겨내야지, 그죠? 이겨내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번 주에 물론 평소에도 합창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평소보다 더 합창 연습에 몰입을 하려고 좀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잘 안 되기는 했는데요. 이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랑 또 혼자 집에서 이렇게 연습하는 거랑 다르긴 달라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는 뭐 말을 하든 노래를 하든 입을 움직여야 스트레스 해소가 조금 되는 편이라서 억지로라도 그렇게 좀 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공연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본격적인 단체 연습은 어찌 보면 좀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정말 최대한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드디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지금 전국 여대의 공학 전환 이슈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정말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지금 딱 회사에서 똥을 투척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스스로 퇴사를 하는 건 아니고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을 안 하겠다라는 통보를 한 건데요. 무려 계약기간 만료를 딱 2주밖에 안 남겨둔 상황에서 말 그대로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 팀 사람 한 명 한 명 이렇게 불러다가. 그래서 저희 팀이 그냥 해체가 되는 거고요. 그래도 저희는 인간의 도리상 계약 종료를 하더라도 한 달 전에는 말을 해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에게는 우리가 예의를 갖추어 줄 정도도 안 됐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말 화장실도 못 가고 열심히 앉아서 일을 해줬던 거에 비해서 회사의 태도가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좀 분한 느낌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통보를 받고 나서는 저희 팀원들이 일을 열심히 할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해야겠다. 우리가 애써 화장실까지 참아가면서 해줄 일은 아니다. 사실 그 계약 미연장 통보를 받은 날이 진짜 어떤 날이었냐면 마감이 끝났는데 여전히 마감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바빴거든요. 정말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기 직전까지 엄청 바빴었는데 저희 면담을 퇴근하기 직전에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걸. 그래서 면담을 하는데 그냥 저희도 저희 얘기를 다 했어요. 한 달 전에는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았다. 그래서 저희는 10월 27일에 기다렸다. 근데 그때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장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2주 앞에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상황이 좀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라고 했더니 법에 걸리는 게 없으니 상관없다. 라고 했더랍니다. 근데 저희한테 이렇게 통보를 해주신 분은 사실 저희가 힘들다고 면담 요청을 하면 항상 잘 들어주시던 인사팀 과장님이셨는데 그분도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에서 그거 법에 안 걸리니까 괜찮다. 그랬대요. 근데 아무래도 그 위에 분이라는 게 저희 팀을 괴롭히던 그 팀의 부장이다 보니까 그냥 하루라도 빨리 우리를 좀 내쫓아버리고 싶었던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저희도 그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만큼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번 주가 다 지나갔고 제가 이제 11월 26일 퇴사니까 이제 출근 날짜로 따지면 한 5일? 6일 정도 남았나? 제가 18일 월요일에 연차를 썼기 때문에 화, 수, 목, 금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근데 아마 퇴사 당일인 화요일에는 일은 개뿔 못할 것 같고 뭔가 자리 정리만 하다 오지 않을까? 오전 근무만 하고 나올 거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도 그냥 적당히 힘들지 않은 선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내가 1년을 이 회사에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우리 언니가 이 회사 근처에 온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그냥 맨날 근처에 지나간다고 연락은 하면서 결코 퇴근하는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았단 말이야.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5시 퇴근인데 언니가 뭐 4시쯤 회사 근처를 지나가. 그럼 나는 조금만 근처에 카페 같은 데 있다가 나랑 같이 가면 안 돼? 저녁 같이 먹으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절대 기다려주지 않지.
집에 갈 거야. 칼같이 이제 집에 갔어. 근데 그날 이상하게 목요일인가? 일단 제가 이제 퇴사 통보를 받았다고 언니한테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언니가 나한테 나 지금 너의 회사 근처에 있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오겠다는 거야. 근데 그날 언니가 친구랑 약속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또 사실 지금까지 언니가 자기 친구를 저한테 보여준 적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제가 농담 삼아서 언니 친구 누구 언니 나도 같이 만나면 안 되냐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냐 막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언니가 저를 굉장히 창피해가지고 뭘 그렇게 만나냐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번에도 언니가 약속이 있었던 친구를 집에 보내고 나한테 오겠거니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언니랑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갔더니 언니랑 언니 친구가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이제 같은 방향이라서 지하철을 탔는데 언니 친구분이 피크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친구 맺음. 그래서 우리 언니는 피크민을 안 하는데 언니 친구가 우리 언니한테 그거 보라고 피크민 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좀 웃었어요. 그래가지고 지하철을 잠깐 같이 타는 동안에 버섯 점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 피크민에서 버섯 점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모르고 있었는데 언니 친구분이 버섯 전투가 일어났다 빨리 참여해라 라고 알려주셔가지고 버섯 전투를 하나 참여를 했습니다. 이 버섯 전투라는 게 뭔가 저한테는 그냥 퀘스트를 하나씩 깨는 그런 느낌인데 그 피크민 유저가 최근에 갑자기 확 늘어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피크민을 오래 했던 고인물들 입장에서는 버섯 전투에도 원래 인원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걸 빨리 하지 않으면 게임을 할 수조차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갑자기 유저가 너무 많이 느는 바람에 버섯에 자리가 없다 이렇게 투덜거리는 일이 많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버섯 점투에 빈자리가 나면 너무 귀한 거야. 그리고 저는 거의 지금 피크민을 관악의 딸들 분들이랑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두 소장님이랑 버섯 점투에 빈자리가 생기면 서로 막 도움 요청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좀 너무 웃긴데 그렇게 어쨌든 언니 친구분이랑 피크민 얘기를 하면서 어색함을 조금 깨트릴 수 있어가지고 정말 다행이었고 그리고 제가 또 가방에 뭐든지 다 넣어 다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언니 친구분이 갑자기 그 알러지가 올라와가지고 우리 언니가 저한테 니 집 알레르기 약 가지고 있는 거 없냐고 그래가지고 저 가방 열면 하루에 한 알 먹어야 되는 되게 센 알러지 약도 있고 하루에 3개를 나눠서 먹는 약한 알러지 약도 있고 그냥 타이레놀도 있고 이렇게 약을 갖고 다니거든요. 지금 딱 그 비염 시즌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하루에 한 알 먹는 센 거고 이거는 하루에 3번 먹는 약한 건데 뭘 드릴까요? 이러니까 어느 걸 딱 고르시길래 제가 가방에 물도 있는데 드릴까요? 이랬더니 아니 물은 좀 이따가 먹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언니 친구 입장에서는 저한테 민폐라고 생각했나 봐요. 근데 저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방에 있던 생수를 꺼내가지고 드시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약을 드시고 진짜 가방에 별게 다 나온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또. 하지만 저는 또 뿌듯하잖아요. 그렇게 언니 친구분이랑 이제 헤어졌고 언니랑 내려가지고 언니 집에서 저녁을 먹고 그렇고 이제 헤어졌고 어쨌든 그 회사를 이제 진짜로 그만 다니게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저는 큰 미련이 없었어가지고 계속 그 얘기 했잖아요. 그냥 내일이라도 그만두라고 하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만둘 건데 사실 회사가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틀려 먹었다. 그냥 그 생각이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빨리 퇴사를 하지. 사실 저희 마감 기간에 서류가 되게 한꺼번에 몰아서 들이닥쳤다고 했었던 게 저희한테 서류를 주는 팀에 퇴사자가 생겼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되고 일이 막 엉망이 되니까 이게 한꺼번에 몰려서 들어왔던 건데 그 퇴사하시는 분이 과장이었어요. 입사한 지 한 반년? 저희보다도 늦게 입사를 하신 분이었는데 일을 되게 힘들게 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퇴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도 이 회사를 1년 다니면서 저희 팀원들도 깨달은 게 아닌 데는 빨리 그만두는 게 맞다. 그들이 현명하다. 사실 저희는 6시간 근무인 게 좋았던 거잖아요. 사실 그거 빼고는 뭐 없었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1년을 꼬박 일을 했으니까 그것도 자기들이 우리를 자르는 거니까 실업급여 너무 당연한 건데 자기들이 굉장히 선심 쓰듯이 해드린다. 뭐 이딴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저지만 저희 팀원분이 그거 너무 선심 쓰듯이 얘기하는 것 같다. 원래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분노를 하셨던, 네, 저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 참, 나 그 얘기도 하고 싶었다. 제가 왜 붕어빵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아예 방송에서 붕어빵 찾으러 온 동네 쏘다녔던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진짜 맛없는 붕어빵을 먹었어요. 살면서 이 정도로 맛이 없을 수가 있나 생각이 든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또 이제 밖에 나가기도 귀찮고, 그리고 이 동네에서 맛있는 붕어빵집을 또, 있기는 한데, 그냥 귀찮아가지고, 제가 이제 은희새끼에서 냉동 붕어빵을 사다가 냉동실에 이제 쟁여놓고, 먹고 싶을 때 그냥 두세 개씩 꺼내가지고 에어프라이기에다가 데워서 먹었거든요. 정말 완전 맛있는데, 제가 말하는 이 맛없는 붕어빵을 왜 먹었냐 하면, 언니가 이제 저희 회사 근처로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 근처에 붕어빵 파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맨날 지나다니는 길목에 있어요. 그래서 맨날 봐. 근데 저희 팀에서 제일 먼저 퇴사하셨던 분이 저기 붕어빵 진짜 너무 맛이 없다. 절대 먹지 마라. 하고 작년 겨울부터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또 진짜 맛이 없을까? 궁금은 한데 안 사 먹고 있다가 이제 퇴사 직전이잖아요. 지금 아니면 여기 올 일도 사실 없고 한 번은 먹어보고 싶은 거야. 도대체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맛이 없었는가. 그리고 마침 그날 언니가 올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었어. 그래서 샀어요. 3개에 2,000원이래. 근데 내 기준에선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맛이 있으면 돈값 하는 거고 맛이 없으면 다시 안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팥 2개, 슈 1개의 조합으로 3개를 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슈붕부터 입에 집어넣었다. 근데 이게 무슨 맛이지?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슈붕의 맛이 아닌데. 이건 네 맛도 내 맛도 아닌데. 이게 밀가루와 커스터드 크림이 합쳐졌을 때 이런 맛이 난리 없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혹시 내가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입맛이 이상해졌나? 그리고 돈 주고 샀잖아. 그래서 일단 아까워서 먹었어요. 그리고 팥붕어는 괜찮겠지 하고 팥 붕어빵을 입에 집어넣었다. 어? 이게 무슨 맛이지? 팥이 이상한데? 근데 사실 슈붕도 그 안에 들어있던 크림이 이상했던 거야. 근데 그 퇴사한 분이 뭐라 그랬었냐 하면 안에 넣는 소를 되게 안 좋은 걸 쓰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내가 직접 안 먹어봤으니까 몰랐지. 근데 이제 알았지. 그래가지고 언니랑 만나고 나서도 그 봉투 안에 남아있는 팥붕 하나를 그냥 이렇게 봉투채로 들고 있었는데 언니가 그렇게 맛이 없으면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먹는 거를 잘 안 버리거든요. 근데 이걸 먹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정도까지 다시 입에 넣고 싶지 않은 맛을 경험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정말 제가 언니랑도 늘 하는 얘기인데 저희 가족들은 어지간하면 다 먹는 편이란 말이에요. 제가 식재료에 호불호가 조금 있어서 그렇지 맛 자체를 그렇게 까다롭게 생각을 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다 먹는 편이고 생각보다 되게 막입이야. 막 먹는 입이라 가지고 또 음식 버리는 거 엄청 아까워해서 다 먹는 편인데 근데 진짜 제가 도저히 너무 맛이 없어서 음식을 버리는 게 너무 이례적인 일이라 가지고 이 얘기를 방송에서 꼭 하고 싶었어요. 그거를 거의 집 근처까지 들고 왔다가 결국에는 그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이걸 음식이라고 해도 되는가 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진짜 너무 맛이 없었어. 자, 그리고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은 사실 토요일인데 간만에 또 어로드 커피 정말 간만에 다녀왔습니다. 아침 일찍 다녀왔는데 요새 정신이 너무 피폐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진짜 힘들 때에는 뭔가 힐링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조차도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의 힐링 스팟, 저의 휴식 공간인 어로드에도 잘 못 갔었는데
최근에 또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어로드는 계절마다 이제 계절 메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메뉴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먼저 갔다 오신 땡땡이 분이 너무 맛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만에 또 책을 읽겠다는 핑계를 가지고 책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로드에 갈 때마다 그 집에 안 읽고 밀어놨던 책들을 좀 많이 이렇게 통째로 싸서 가는 편인데, 그 지난번에 하고 싶은 만화전에서 샀던 그 책들 중에서 일부는 읽었고 일부는 그냥 또 밀어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만전 때 산 책들이랑, 그다음에 그 뒤에 제가 또 산호님의 연옥당이랑 다드래기님의 아무트 사투리를 사놨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다들 조금만 읽고 멈춰놨었기 때문에 그 책들을 정말 싹싹 긁어서 다 가져갔어요. 일단 차에 실어서 갈 거기 때문에 무게에 대한 걱정은 없었고, 오히려 오후에 비가 온다길래 오전에 얼른 또 신메뉴를 먹으러 가야지 하고 싸서 갔는데, 그래도 어쨌든 요즘에 날씨가 좀 따뜻하고 좋아서 그런지 외출 차량이 진짜 많더라고요. 차가 겁나 밀렸고 중간에 이제 사고 현장도 하나 목격을 했어요. 근데 정말 다들 운전할 때에는 진짜 집중을 딱 해가지고 위험하지 않게, 이 내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꼭 안전운전 항시, 네,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토요일 오전 10시, 10시 반 이때 어로드를 가면 빠르면 30분 안에도 도착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평소에 가던 시간대로 갔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1시간 만에 어로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려고 보는데 일단 그 디저트 신메뉴들이 굉장히 시선 강탈이었고 너무 맛있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가면 항상 반겨주시는 그 직원분이 안 계시고 오늘은 조금 낯선 분들이 계셨어요. 사실 아예 처음 보는 분들은 아닌데 제가 어로드 갈 때마다 저랑 놀아주셨던 그 직원분 말고는 사실 조금 그 마음의 거리감? 뭐 이런 게 이렇게 막 가깝진 않아가지고 그런 낯선 거라고 해야 되나? 그냥 얼굴만 본 적이 있는 그분들이 계셨는데, 그래도 어로드 직원분들은 모두 다 친절하시기 때문에 주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 음료 메뉴판을 봤더니 뉴라는 표시가 3개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2개는 커피 메뉴였고 하나는 미숫가루였는데 저는 가능하면 커피 외의 메뉴를 선호하는 편이라 가지고 방앗간 미숫가루라는 거를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디저트 신메뉴 중에서는 밤 티라미수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 케이크 같은 것도 있었는데 아마 그거는 조만간 또 가서 먹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그 밤 티라미수가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그 외에 티라미수는 그 위에 뿌려주는 초코 가루? 이게 있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막 살에 들리고 이러잖아. 그래서 저는 그 가루가 날릴까봐 가루부터 이렇게 가운데로 삭삭삭삭 잘 모아가지고 이제 밑에서부터 듬뿍 이렇게 깊게 푹푹 퍼가지고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이제 방앗간 미숫가루라는 거는 그 미숫가루 위에 찹쌀떡을 통째로 하나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티라미수를 가루가 날리지 않게 굉장히 잘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찹쌀떡을 먹어야겠다 하고 찹쌀떡을 한 입에 넣다가 사례가 들렸어요. 예, 그럼 그렇지. 그래, 이런 가루가 많은데 사례가 안 들릴 리가 없지. 근데 그 상황이 아무도 못 봤는데 나 혼자 너무 웃긴 거야. 그래가지고 혼자 또 낄낄거리고 웃었는데. 아, 그리고 참, 그 막 티라미수랑 그걸 엄청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 직원분 한 분께서 플레인 치즈케이크를 들고 오시면서, 이거 혹시 드실 수 있겠냐. 이제 혹시 다 못 드시면 남기셔도 된다.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감사합니다. 저는 다 먹어요. 하고 이제 감사히 받았어요. 근데 저 말고 다른 테이블에서도 치즈케이크를 드신 거를 보니까 왠지 손님들한테 맛보라고 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한테만 주신 것 같진 않아요. 뭐 저한테만 주셨다고 한들 뭐 그냥, 네, 그냥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평소에 어로드에 가면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잘 먹잖아요. 그 치즈케이크랑은 또 다른 느낌의 치즈케이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스크 치즈케이크 말고 이 치즈케이크로 리뉴얼을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원래도 치즈케이크를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제가 너무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애슐리 치즈케이크가 굉장히 꾸덕하고 진해서
정말 항상 애슐리만 지나가면 그 제가 폴바색 가면 그 생크림 케이크를 하나씩 먹고 오듯이 애슐리만 지나가면 그 치즈케이크를 항상 사와가지고 먹고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애슐리 치즈케이크 이후로 이렇게 맛있는 치즈케이크를 너무 오랜만에 먹었어요. 바스크 치즈케이크도 엄청 맛있는데 이게 좀 더 뭔가 부드러우면서 그 치즈의 풍미 같은 게 더 잘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막 되게 정말 맛 잘 알들처럼 유려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그냥 내 입에 들어오는 순간 와 이거 찐이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로드는 음료도 너무 맛있지만 디저트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 그리고 또 짱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매일 우유가 박스채로 와 있는 걸 보고 아 어로드가 매일 우유를 써서 맛있는 거였구나 하고 또 깨달아 버렸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은 되게 모처럼 만에 여유있게 어로드에 간 거라서 원래 좀 오래 있을 생각으로 뭐 노트북도 챙겨가고 했었는데 정혈을 하는 바람에 그냥 몸이 불편해가지고 일찍 귀가했습니다. 정말 말로는 책 읽으러 갔다라고 했지만 먹고만 왔습니다. 책을 안 읽진 않았어요. 만화책만 2개 읽고 왔는데 사실 제가 어로드에 가면 음료를 한 잔 딱 시켜서 먹지 않고 꼭 디저트까지 같이 시켜 먹잖아요? 근데 오늘은 추가로 주신 치즈케이크까지 더해가지고 메뉴가 3개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트위터에다가 올렸는데 저의 식성을 잘 모르시는 지인이 몇 명이서 같이 갔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니요. 저 혼자서도 메뉴를 3개씩, 4개씩 먹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는 파이룸에 갔을 때에도 혼자 빵을 한 바가지, 그다음에 음료를 2잔씩 이렇게 먹고 왔었는데 정말 맛있는 거는 한없이 먹고 싶어요. 근데 제가 그 어로드에 가려고 오전 한 10시 반? 이쯤에 집에서 출발할 때에는 그냥 약간 선선한 가을의 날씨였거든요. 근데 제가 어로드에서 다 먹고 한 1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나와서 귀가를 하려고 하는데 와 차에 딱 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가을 들어오고 나서 처음으로 차에 에어컨을 켰어요. 근데 사실 이번 주가 진짜 좀 더웠던 게 근데 기온이 최저 기온이랑 최고 기온이 좀 차이가 많이 나기도 했어요. 아침에는 막 8도, 10도 이래가지고 두꺼운 외투를 입고 나왔는데 오후에는 막 퇴근할 때 19도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운전하다가 도저히 너무 더워가지고 신호대기 그 신호 빨간불에 멈췄을 때 위에 그냥 반소매티 하나 빼고 다 벗어 제꼈고 와 햇살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언니 차 단톡에서 막 너무 덥다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차에 잠깐 있었는데 막 구워지는 줄 알았다. 날씨가 진짜 이상해요. 근데 이래놓고 제가 이제 달달한 거를 먹고 오니까 잠이 와가지고 좀 잤단 말이에요. 집에 오자마자. 근데 어느 순간 밖에 막 비 오는 소리가 엄청 나는 거야. 역시 그래서 오후에 비 오기 전에 다녀오길 잘했다라고 생각한가 동시에 아, 비 오고 나면 겁나 춥다 그랬는데 기온이 뚝 떨어진다 그랬는데 큰일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 비 오고 난 다음인데 아직은 온도가 뭐 15도? 뭐 한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새벽부터 또 한 자리로 뚝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뭔가 감기가 올 것 같다. 약간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면 약을 미리미리 좀 챙겨 드시고 이게 오고 나서는 확실히 약을 먹어도 빨리 안 낫더라고요. 우리 팀원분도 지금 벌써 한 3주째 계속 기침을 하고 계시는데 마치 제가 2년 전에 처음 비염을 겪었을 때 멈추지 않는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너무 심해가지고 거의 뭐 토하듯이 기침을 했다. 그 정도로 기침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도 까먹고 비염약을 한 번 딱 안 먹었더니 바로 이제 콧물이 슬슬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약을 다 챙겨 먹었는데 다들 정말 신호가 온다 하면 약을 잘 챙겨 먹읍시다. 하여튼 그리고 제가 다음 주 방송은 그 인터넷 테스트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HSP라고 Highly Sensitive Person 그 매우 민감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저의 인터넷 테스트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전문적인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늘 해오던 것처럼 그냥 인터넷 테스트를 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인터넷 테스트를 편성을 했냐 하면 제가 다음 주 화요일 11월 26일이 퇴사인데 방송이 나가고 있는 19일 기준으로는 이번 주는 합창 추가 연습들이 되게 많을 것 같고 그리고 23일 토요일에는 언니 네트워크 20주년 생일 파티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하러 가는 것도 있는데 저희 그 아는 언니들이 공연을 할 것 같아요. 할 거예요. 그리고 24일 일요일에는 또 평소처럼 합창 연습을 하는데 그날 그러니까 메조 소프라노 파트의 회식이 있어요. 근데 이게 퇴사할 생각이 없었을 때에는 25일 월요일에 연차를 쓰고 그 주에 팟캐스트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려고 했거든요. 화요일이 업로드니까. 근데 갑자기 이렇게 퇴사가 정해지고 나니까 왠지 이상하게 25일 월요일에 연차를 쓰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실상 팟캐스트를 만들 짬이 안 난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럴 땐 제가 뭘 하죠? 인터넷 테스트. 뭔가 시기를 타지 않는 인터넷 테스트를 한다. 근데 이번에 하려고 하는 HSP는 사실 이것도 시기를 좀 탄다고 해야 되나? 갑자기 최근에 HSP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물론 이제 하말넘맘에도 나오고 그리고 저희 친구들도 종종 얘기를 하고 닉네임까지 HSP 머시기로 바꾸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지금 HSP가 갑자기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거를 그냥 처음 딱 들었을 때 이것도 잘 킵해놨다가 다음에 인터넷 테스트 해야 되는 회차에 한번 써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놨던 거라서 지금의 그런 유행 이런 흐름과 상관없이 그냥 또 제 얘기를 하는 회차로 방송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저는 제 얘기를 할 때가 가장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이제 관악의 딸들 분들하고 식사 자리가 있어가지고 제가 처음 뵙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한테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주시니까 저 너무 기분이 좋고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다음 주는 또 저에 대한 TMI를 풀어보는 걸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들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나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